너무 많은데 이거. 초코파이를 안 먹은 지가 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때가 바로 군생활 때 화장실에서 그때는 PX를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에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냄새나는 것도 모르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서부령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꿈과 목표 그러니까 어릴 적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저는 정말 시골에 살았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 산이고 돌아서도 산이고 이쪽을 봐도 산이고 집 뒤도 산이고 공기 좋은 데 사셨네. 네, 엄청 공기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피그나 재료를 먹고 살았습니다. 네, 소나무 껍질 봄에 되면 새순 나오죠. 네, 그거 이렇게 저희 사투리로 송구 먹는다 그랬었거든요. 경상도 쪽에. 송구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어요. 봄 되면은 질레 꺾어 먹고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어릴 때 그렇게 좀 즐겁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늘 선생님들이 그랬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꿈이 뭐냐고. 그럼 그때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그 꿈이란 것은 늘 우리 곁에 존재를 하고 또 그걸 상기시켜주는 분들이 바로 멘토님이셔요. 항상 그래서 그 시절에도 저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어릴 때 못 모르고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을 내냐면 일단 골목대장부터 하자. 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산으로 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시절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제가 지도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도부장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못 말려요. 저희는 실업계 학교였었는데 앞에 딱 있으면은 거짓말 안 못해가 30m, 50m부터 줄 서서 들어와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우두머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유별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 길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머니한테는 대학교 합격하고 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돈 벌러 갑니다. 사업할 겁니다. 그리고 돈 20만 원 어머니 친구분이 카세트 하셨거든요. 그 돈 들고 서울로 와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획을 잡았던 게 그거였어요. 정말 안 해본 일 없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평범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무던히 별걸 다 해봤습니다. 뭐 노점부터 시작해서 뭐 배달, 그 다음에 밤업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또 뭐가 있었죠. 좌우지간 뭐 회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저한테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는 성공을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또 대기업 또 공채가 나오길래 거기에 또 했더니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기업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 7년? 6, 7년 했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이제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또 저를 꼬시는 거예요. 슈퍼하면은 엄청 큰 돈 번다. 그 다음날 바로 사표 줬어요. 사표 수리를 안 해줘서 한 달간을 제가 출근을 했었어요. 끝내는 제가 나왔는데 왜 제가 꿈 강의를 앞두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속 무언가를 꿈꾸고 추구하고 저는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트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친구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큰 돈은커녕 3년 동안 진짜 아주 죽을 똥을 쌌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상태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손익분기점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자영사업이 이렇게 힘들구나. 대기업 다닐 때는 그래도 인센티브 나오고 월급도 연봉도 괜찮고 나름대로 괜찮았었어요. 편안하게. 근데 이 자영사업을 개인사업을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또 젊었으니까 저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목표가 그거였어요. 30대에는 10억, 40대에는 20억, 50대에는 50억 했어요. 내 목표가. 그래서 그걸 40대까지 껴 맞췄어요. 맞췄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니까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말 잘하는 사람들 아시죠? 우리 속된 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주변에 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믿어. 맞아. 네,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튀어버려져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부자고 당신이 이걸 하면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하죠. 왜? 정말로 제가 힘들게 모든 것을 거쳐왔지만 그렇게 바닥 쳐본 생활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리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입담에. 그러면서 좀 마트를 2개 오픈하고 나서 소홀히 하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앞만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반드시 대가지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거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때 그랬었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이 절대 녹록지는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 공부를. 그래서 오늘 꿈과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 서거원 양궁 감독님이 말씀하셨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저도 한때는 좀 나름대로 멘탈이 무너진 상태가 있었어요. 프로라이프 만나기 직전에. 근데 그 당시에는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까라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 성공대학 세미나장에서 앉아서 한 번, 2번, 3번 듣다 보니까 강사님들의 스토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멘탈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꿈이 생겼고 그 다음에 목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콜드 컨택을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 당시가 202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콜드 컨택에서 만난 분이 배현숙 사장님이었어요. 거기도 저희가 3번째 만났을 거예요. 3번째. 근데 반드시 뭔가를 바라보고 해야겠다는 결단과 결의도 그 다음에 나오지만 꿈과 목표가 없으면 행동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 누구죠? 독수리죠. 독수리. 그죠?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인데 독수리 등에서 독수리를 쪼아대는 새가 한 마리가 있대요. 그 하늘의 제왕한테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등을 쪼그려서 그 새가 까마귀랍니다. 유일하게. 근데 독수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까마귀. 등에서 엎혀서 내 살을 쫓더라도 신경을 안 쓴대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간답니다. 그럼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압에 의해서 까마귀가 저절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까마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는 경향이 때로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 등에 있다고 털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본인의 위험을 보여줬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요 동영상 시청 한번 하시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마치코? 아들이랑? 저희 고향에 안탕으로 데려가서 그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정리에서 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나 그런 거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가슴이 좀 뭉클하시죠? 네. 저도 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폴라이프 사업을 하질 않고 바깥에서 제가 자영업을 했거나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폴라이프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5억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폴라이프를 사업을 하면서는 5억을 버리고 꿈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내 꿈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내 꿈은 오로지 나의 꿈만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모든 주변의 인맥들의 꿈이 되기도 해요. 항상 집안에서 가장이지만 바깥에 나오면 누군가의 친구고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어떤 분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어떤 분의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폴라이프 사업 자체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스폰서님, 파트너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정은 정말로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폴라이프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대단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의 크기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한숨 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때마다 내가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은 지금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 차이를 좀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발전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5년 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5년 후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장님들 모습은 어땠어요? 엄청 좋았죠? 다들 조용하죠? 강의를 떠나서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세요? 폴라이프 제품 드시고 첫째는 건강 찾고 그리고 내가 꿈도 생겼고 목표도 생겼고 또 거기 나와서는 대단한 스폰서님과 함께하고 또 훌륭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가 좀 즐겁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제가 장담컨대 끈기만 갖고 하시잖아요. 5년 후면은 사장님들은 지금의 10배 아니라 100배 이상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성공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끈기랍니다. 인내심,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오로지 그것만 보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매일 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성공자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다시 업을 시키고 또 내가 또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되면은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뀌면서 우리는 함께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비전이고 폴라이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키가 없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정말로 멋있는 뭐가 있죠? 그 배 있잖아요. 요트. 요트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 요트 하나에 80억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 주문 제작하는데 80억짜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80억. 저는 한 30억까지는 들어봤었는데 80억, 100억까지 넘어간대요. 그런 요트가 있어. 근데 태평양 바다에 쫙 있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원래 요트에 키가 없네? 난감하지 않아요 이거? 생각만 해도 그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키가 있는 배의 주인이랍니다. 배의 주인. 그리고 지도와 나침판과 목적지까지 선장이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꿈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냥 몽상가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대단한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행복, 자유, 경제적
부는 결과다. 목표가 있으면은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숫자로 표현을 하렵니다. 내가 무슨 날 며칠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달성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11월 25일까지 나는 신규 2명을 내가 직대 가입하겠다. 큰 목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나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 30날에는 내가 지금보다 한 단계 핀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 주문을 걸고 구체적으로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자꾸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은 돌아서면 딴 생각하게 되고 우리 뇌가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 이렇게 시각화를 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자꾸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머릿속으로. 그러면 잊어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키를 또 두고 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측정 가능해야 한답니다. 내가 포레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강의 때 그런 걸 들어본 것 같아요. 6개월, 1년 만에 플래티넘 가겠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러셨겠죠. 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게 측정 가능한가요? 그쵸? 예, 그 꿈은 가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1000계단을 오를 때도 첫 시작은 어때요? 첫 번째 계단부터죠.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맞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해줄 스폰서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훈 선생님 입가에 미소를 짓는 게 오늘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네, 전 좋습니다. 네, 그쵸. 언제나 즐거우신 분이라. 왜냐면은 우리는 스폰서 중심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은수 사장님이나 전지현 사장님 같은 인천센터를 거의 매일 출근하시죠? 네. 그죠? 네. 매일 출근하시면은 스폰서 사장님 누구시죠? 제 상위 스폰서님은 전지현 사장님이시고요. 네. 더 그 상위 스폰서님은 유창준 골드님. 그렇죠. 네. 근데 오시면 항상 그분들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 좋죠. 기분도 좋지만은 믿음직하고. 그쵸. 네. 왜냐면은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기댄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스폰서님들이 항상 있을 자리에 있고 늘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스폰서님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사업은 절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내가 안 가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그쪽은 있더라고 보니까 나 못 가니까 너도 이렇게 바쁘면 오지 마라 오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조직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쉽게 못 살지. 그 팀들은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는 일이 우리 일인 만큼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내가 일주일에 2명 정도를 신규를 리크루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00점씩 가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4명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치가 2명이고 최대치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 더 뛰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목표가 높을수록 모든 것을 에너지 쏟는 부분이라든가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 달성 날짜를 정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날짜 기입을 하시라는 거. 그냥 둥글뭉실하게 언제 갈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가능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꿈 목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2글씨가 나와 있죠. 성공이라고. 네, 성공. 성공이 우리가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남들이 바깥에서든 아니면 네트워크에서든 간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은 뭐 별것도 아닌데 엄청 저렇게 어떻게 성공했지? 운이 좋았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백조의 얘기를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물 위에서는 우아한 자태지만 물 안에서는 발이 엄청나게 정신이 없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10배, 100배 더 뛰었어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뛰고 있고.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얼만큼 열정을 쏟고 얼만큼 뛰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같이 가는 거지, 남들이 그냥 운으로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대가지불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시작, 노력의 동기이며 성공에 이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꿈 목표.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자오자 멋진 분이에요, 그죠?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된다. 꿈 없이 가능한 일은 없다. 먼저 꿈을 가져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그 내가 상상하는 그 부분을 자꾸 뇌에서 자꾸 연관지어서 자료를 붙여줘요. 이 뇌가 그렇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해. 나는 유럽에 이탈리아에 가고 싶어. 그럼 이탈리아에 갔던 내가 봤던 그런 모든 자료들이 자꾸 떠오르게 돼요. 뇌가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성공이라는 글씨를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고 있으면은 내가 언제쯤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가고 얼마의 수입을 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모든 얼마까지 내가 이 사람 해서 얼마까지 벌게끔 도와줘야겠다. 우리 스폰서님은 얼만큼 더 성장해서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함께 공유가 되는 게 상상에서 다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 내가 액션만 취하면 돼요. 상상만 하고 있으면 절대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액션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저는 이분을 뵐 때 옛날 대학로 아시죠? 마로니에 공원. 네. 거기 가면은 이분의 동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거기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도남동 살아서 그때 한참 뭐 대학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KFC 이분의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만남의 장소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근데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던가라는 그 부분을 갖다가 현실로 보여준 분이죠. 1008번의 거절. 1008번이 말이 쉽지 저건 녹록치 않아요. 그죠? 맞아요. 좀 전에 강의할 때 제가 체험사회 하실 때 이훈희 사장님 말씀하셨죠. 한 달간 홍경미 사장님이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셨다고. 그럼 최소 15번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최소 15번 전화하신 분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한 달 동안. 이게 바로 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정말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훈희 사장님이 준비된 리더시잖아요. 초반부터 양자 배우셔서 지금은 사장님 혼자서 양자 체크하면서 후원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불과 1년 안 되셨죠? 1년 되셨나요? 13개월 됐어요. 13개월 그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누구는 3년, 4년째도 안 하는데. 그거는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내가 생각을 하고 결단 내리고 하겠다 하면은 내 몸이, 마음이 모든 것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되는데 나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나는 못할 거야 하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바꾸는 게 맞고 거절을 즐기시는 게 사업 성공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왜? 그분이 몰라서 거절을 하는 거지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게 되면은 감사하다고 큰절을 합니다.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래서 거절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65세 넘도록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죠.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법, 행동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강국 블랙자장께서 요 노란 글씨 이렇게 써놓은 거는 중요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거절당하면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버킷리스트 영화를 봤는데 시한부 인생을 아주 부자예요. 그 남자분은. 근데 거기를 간병하러 온 사람은 흑인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서 시한부 한 달인가 남은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을 같이 하러 다니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생을 마감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해보고 싶은 것을 적는 게 버킷리스트래요.
우리가 그 옛날에 사형수 얘기 들으셨죠? 사형수가 이렇게 지금은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툭 차거나 이렇게 하면은 떡 떨어지고 이러더라고, 그죠? 예, 영화 보면은. 근데 밑에 받치고 있는 게 버킷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버킷리스트인데,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인간은 누구나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사람은 되고 싶은 것 다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다 있고, 갖고 싶은 것 다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것도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지 않으면은 생각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직접 적어보고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김근영 사장님 끄떡끄떡거리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돈 많이 하시잖아. 우리 거기 전국 카톡방에 보시면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동기부여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내가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할 때 그랬지만은 저는 최고 직급을 가고 하면은 그 전부터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네트워크 학원을 차린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트워크 학원이 말 그대로 요즘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없어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뭐 옛날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꿈과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정말로 좀 암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을 차려서 저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제가 무료로 다 제공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폴라이프의 사업을 알아보고 폴라이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꿨으면 저는 전적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이룰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거 다 좋아하지만은 다 제가 봐서는 의미 없어요. 남들한테 존경 물론 좋죠. 근데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겸손하죠.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깨 힘들어가고 목 뻣뻣해지면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저도 그랬었어요. 철없을 때.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던 걸 그때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 성공대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 있죠? 전 세계 일주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너무 좋죠. 여행을 안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 해석 사장님은 그냥 너무 그렇죠.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네. 그것도 함께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가거나 가족분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좋습니다. 이거는 세계 여행. 그리고 무엇을 갖고 싶은가? 뭐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죠 그거? 뭐 백 하나가 3천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뭐 무슨 가방인데 뭐 3천만 원? 그리고 시계도 3천만 원?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조종한테 선물? 제가 고르는 안목이 없어서 그냥 카드만 줘야 돼. 저는 카드만 주면 본인이 알아서 고르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왜냐면 남자분들은 또 뭐 차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그걸 하시면은 다 그 부분이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세우기가 있죠.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성취 가능한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를 명확하세요. 그때 달성 못해도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설렙니다. 그리고 나는 더 발전이 돼 있어요. 그 단계에 가면은 물론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100% 만족하게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가는 과정을 즐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엄청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과 실패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수동적, 무계획적 행동하시는 분들이 27%인데 목표가 전혀 없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60%가 거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답니다. 바깥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가 목표를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대요. 근데 비교적 여유있게 살고 있대, 이런 분들은. 근데 3%는 어떤 분들이냐?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 돈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최고 성공자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테슬라 회장이죠. 일론 머스크님께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보시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하시는 말씀이 살아왔던 과정, 그리고 내가 난간이 왔을 때 극복했던 과정을 얘기를 하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거를 진짜로 극복하고 겪었던 사람은 그 말에서, 눈에서 모든 게 다 묻어져 나온대. 근데 그거를 책으로 체험했거나 실질적으로 경험을 못한 사람은 어느 선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신입생 면접 볼 때 하는 질문이랍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성공자분들이 안내한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성공자분들은 최고 직급자님, 그 다음 골든님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근데 너 호기심이 있어서 굳이 하려고 들어가. 그래서 좀 거기 보면은 그 나오죠. 응가고 플래티넘 강의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추운 겨울에 고리 달고 길거리에 개고생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자꾸 옆길로 샜다 다시 들어와.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근데 안내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경험이 돼요. 하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그거는 개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무조건 내 경험이 정말로 나를 성공해 가게 하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외면을 당하든 아니면은 내가 전달을 했는데 못 알아듣든 그거는 너무 가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힘들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게 다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3% 안에 다 들어가면 좋겠죠? 네. 사장님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 분위기면 10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야 꿈이 이루어지고요. 기분 우울한데 꿈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졸려 죽겠는데 꿈이 이루어져요? 네? 화나 죽겠는데 꿈이 이루어져요? 뇌를 속이십시오. 어떤 부분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뇌를 속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왜? 생각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 순간 누가 나를 갖다가 자꾸 지적질하고 나한테 너는 못할 거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분이 하셨는데 그럼 이분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뇌는 정리가 들어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분이 좋아야 꿈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무한한 장점을 온 우주로 느껴라. 그냥 이렇게 쫙 끌어당기세요. 온 우주의 느낌을. 그래서 내 에너지를 내가 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들 조화롭게 꾸며보기도 하고요. 그 보물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기한 좋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옛날에 나눠드렸는데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폰서님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래서 기한을 정합니다. 3개월 후, 6년 후, 1년 후, 뭐 3에서 5년 후 해서 이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려붙이는 거예요. 오려붙여서 붙여놓고 매일 보는 겁니다. 화장실 벽에 붙이시든 아니면은 냉장고에 붙이시든. 그래서 보물지도를 보면서 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보물지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프 알티기버스 플래티넘 엘리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그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엄청 그때 완전 저택이죠. 옛날 거기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 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 집이 있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신 거 있지 않아요? 뭐 드라큘라 백작 나오는 그 저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저택을
매일 갔대요. 주말마다. 이 집을 산다고.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근데 샀어요. 그거를 샀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야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행동을 하게 되고 본인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항상 보물지도 속에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또 실질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가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를 사고 싶으면 그 차를 타보래잖아요. 시승을 해보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보래요. 가서 부동산을 통해서 살 것처럼 가요. 가서 보고 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동, 내가 직접 보고 터치하는 게 좋다. 그 당신의 꿈은 세상에 가장 소중합니다. 이미 이룬 현대형으로 햇빛이 하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이 열려 있죠.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아세요? 아시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좋은 사람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가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조건 없이 믿으시고 나는 재수가 너무 없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네 하고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은 온 기운이 끌어당겨서 그 길로 안내를 한답니다. 그리고 성공자분들이 항상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길로 새지 말고 늘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산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